안녕하세요. 에코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기업들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때 심사 항목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때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들을 측정하는 것을 그 사회적 가치 지표라고 얘기하는데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파악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지표는 과연 어디에 사용될까요? 현재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때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활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공공구매 선정할 때 사회적 가치 지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구매 선정 시에 사회적 가치 지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에 크게 반영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때 심사 항목은 보통 세 가지 영역에서 지표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 사회 목적에 대한 그 재투자, 혁신성, 요 세 가지 부분인데 주로 이제 비계량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인데요. 그 사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지향성 부분입니다. 모든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을 하죠. 근데 사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3번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크게 내부 운영에 대한 사회가치 부분과 외부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가치 지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내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수준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근로자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고용의 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생산과 판매 영역에 있어서의 사회가치 지표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용자에 대한 사회가치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부 운영에 대한 사회가치는요, 총 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수준, 즉 취약계층이 얼마나 고용이 되고 있는지, 유급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인원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든가 지역사회 공헌형 중에서 나형과 다형인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임금 수준 외에 임직원 대상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 이런 부분, 임직원 복지에 대한 여기 부분이 포함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괜찮은 일자리 부분 중인데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에 대한 지급되고 있는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런 부분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로자에 대한 보건 및 안전 부분도 예를 들면은 기업에 있어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보건이나 위생 안전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용의 질 부분인데, 기업에 있어서의 고용 정책 및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일 생활 균형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 운영에 있어서의 사회가치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의 사회가치 부분과 이용자에 대한 사회가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시를 들어준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 어린이에 대한 인권 보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용자 부분에 대한 사회 가치 부분은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과연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내부 운영에 대한 사회 가치 부분은 총 5가지 요소 중에서 4가지 이상 구축했을 때 5점, 그 다음에 5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 이상 구축했다면 4점, 이렇게 되고요. 총 5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 외부 운영에 대한 사회가치 부분은 총 10점인데요. 2점씩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S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가 매우 우수하다.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반영 정도가 우수하다 해서 8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점에 대한 배점이 총 이 3번 지표 사업활동의 사회가치 지향성 부분에 있어서의 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사회적 가치 지표 중에 6번 항목 중에서 사회적 환원 노력도입니다. 총 배점 10점인데요.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모든 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3가지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직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동 부분과 조직 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동, 다음에 기타 비금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조직의 역량 활용 부분인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우선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동은 그러니까 부가적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했는지, 구성원에 대한 성과급은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는지, 교육훈련 비용이라든가 시설비 투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조직의 그 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 활동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지역사회에 투자를 했는지, 기부 실적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금전적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이런 것들이 기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등급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동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근로자가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증가 시에는 1점, 감소했다면 0점, 금전 지급 내역 중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1점, 예를 들면 뭐 상여금을 줬다거나 워크숍 활동을 했다거나 명절 선물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 교육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1점, 시설비 투자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1점, 없을 경우에는 0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고요. 조직 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재투자 이런 부분과 사회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을 각각 2점씩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종에 있어서 평균값 부분에 있어서 평균값 이상이라고 하면 2점, 평균값 이하라면 1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조직의 역량 활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원봉사 실적이 있느냐,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활동 내역이 있고 정기적이면 2점, 활동 내역이 있고 비정기적이라면 1점, 활동 내역이 없다면 0점 이런 식으로 총 10점 만점으로 해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가치 지표 14번 지표로서 혁신 노력도인데요. 이것은 총 배점이 10점인데요. 그 제도적 기술적 혁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크게 2가지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과정의 혁신과 그 다음에 혁신의 결과 이런 부분은 나눠지게 되는데요. 과정의 혁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제도 개선 노력, 전문 인력에 대한 도입, 사내 제안 및 외부 의견에 대한 반영 정도,
경영 시스템 개선, 시장 및 기술 분석 노력, R&D 투자 이런 형태로 나눠지고요. 혁신의 결과라고 하면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신상품 도입 및 수익이 발생을 했는지, 고객 만족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원을 얼마나 절감을 했는지, 아니면 이용자 수가 늘었는지, 그다음에 기술적 성과, 혁신 제품에 대한,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정의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이 5점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권한에 대한 위임이라든가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 개선 노력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이 도입이 됐는지, 그러니까 채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전문 인력 도입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 제안 및 외부 의견에 있어서 반영 정도인데요. 버텀업 방식으로 사내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영 시스템 개선 부분인데요. 경영 컨설팅을 받았는지, ERP 시스템을 도입했는지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됐다 그러면 여기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및 기술 분석에 대한 노력인데요.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을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경쟁사를 분석했다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R&D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매출액 대비해서 R&D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한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혁신 노력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혁신의 결과 부분인데 여기도 5점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품 도입 및 수익 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상품 도입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만족도가 증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혁신의 결과 부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절감 부분인데요.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과연 자원을 얼마나 절감했는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혁신 활동을 통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면 여기에 기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성과 부분인데요. 특허라든가 상표권, 지적재산권, 기업에 대한 수상실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제품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과거에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냐 서비스냐 이런 것들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이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업에 대한 혁신 결과 이런 것들을 기타 사항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때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3번 항목인 사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지향성 부분과 6번 항목인 사회적 환원 노력도, 14번 항목인 혁신 노력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 사회적 가치 지표는 실질적으로 사업개발비를 주기 위한 지표가 아니고 실제로 그 사회적 가치를 잘 구현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실천한다면 사회적 가치를 잘 구현하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에코필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